자, 이어서 채권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화투자증권의 김성수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7월에 접어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이 6월 포함해서 글로벌 채권 시장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 6월 글로벌 국채금리는 자국 통화정책 사이클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된 브라질,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국 채권금리는 하락했지만 6월에 기준금리가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2회 두 차례 인상을 시사한 미국과 긴축을 가속화한 영국, 인상을 재개한 캐나다 같이 선진국 금리는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대외 추가 긴축 우려가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국고채 금리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선진국에서는 금리 올리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의 이런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경기는 저점을 통과해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업황 전망이라든지 가계, 경기, 생활 형편 전망지수 모두 지금 4개월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주체들의 비관적인 시각이 조금 감소하면서 주춤했었던 생산, 소비 지표도 모두 지금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에 자동차, 일반 기계 같은 7개 수출 품목이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도 5월에 마이너스 36.2%에서 6월 마이너스 28.0으로 감소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최근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근원 물가가 느리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작년의 물가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근원 물가도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22년 헤드라인 물가가 고점을 찍은 시기가 6월이었는데요. 결국 그 이야기가 뭐냐면 7월에 발표된 이번 6월 물가 지표는 기저효과가 강하게 발현되면서 둔화 속도가 한층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그 고점이 작년 9월이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근원 물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결국 가을이나 겨울 정도 되면 근원 물가 역시 둔화 속도가 가팔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는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고 물가도 둔화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키워드는 이제 개선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눈에 보인다라는 건데요. 지표, 수출 모두 회복 중이고요. 더욱 세분화된 핵심 경제 지표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잘 이어질지 지금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더위 좀 꺾이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내다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 전망도 좀 궁금하고요. 이제 7월 접어들었으니까 채권시장 전략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통화 정책을 말씀을 드리면 국가별로 지금 같으면서도 조금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호주는 매번 멈출 것 같으면서도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비록 어제는 동결을 했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가 된 상황이고요. 영국은 인상 속도를 다시 한번 높였고 유로존은 사실상 7월 인상을 못 박아놨고 연준 역시 추가적으로 2차례 정도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글로벌 인상 기조가 강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각자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향후 통화 정책은 조금씩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호주랑 캐나다부터 보게 되면 이 두 국가는 주요국 중에서 물가의 상승세가 다시 한번 커진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로존이랑 영국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지만 이 두 국가들, 두 지역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 강한 긴축에도 불구하고 금융 환경은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속도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지만 물가는 꾸준하게 둔화되고 있고 물가 안정에 진전이 있었음은 성향을 막론하고 모든 연준 인사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즉 연준은 추가 인상이든 동결이든 긴축 속도에 조절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보시면
물가 레벨도 낮고 실질 기준금리도 플러스 영역에 안착해 있습니다. 결국 물가는 2022년 수치를 기저효과를 감안을 해보면 그 기저효과가 강하게 발현되면서 둔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주요국 중재비 가장 낮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긴축 통화 정책은 상당 기간 유지가 되겠지만 모두가 긴축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같은 긴축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노래 가사 중에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라는 이제 가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글로벌 통화 정책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문구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노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각자 도생으로 받아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국의 금리 정책은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는 안 가겠지, 안 올리겠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럼 국고채 시장 7월물 정리 전략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월 국고채 시장은 박스권 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이라든지 경기 펀더멘탈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덜하고요. 채권 시장의 정상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고채 3년 금리 밴드는 각각 3.5%에서 3.68%, 그다음에 3.60에서 3.7%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연초 같은 경우는 국고금리의 상단 역할을 해주던 기준금리가 이제는 원래대로 하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깥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커졌지만 우리 내부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작아졌습니다. 즉 주요국의 추가 긴축 우려는 커져가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시장이 변수로 생각하는 해외 통화정책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고 본인들 통화정책의 상수 역할을 하는 물가는 그 기존의 흐름이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안에 있는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작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 위에 위치하고 수익률 커브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적인 채권 시장의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국가가 한국 말고는 별로 없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그 정상화 과정으로 인한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은 주요국 대비 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적용을 잘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한화투자증권의 김성수 연구원의 전략을 들어보셨습니다.